오늘 회의에 거제시 장애인 부모회에서 이미경 회장을 비롯한 네 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거제시 의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 글을 쓰시는 분 두 분께도 환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8회 거제시 의회 제1차 정례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 일정은 외부에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 질문을 하실 의원은 이태월 의원, 노재하 의원, 정명희 의원, 한은진 의원 이상 4분이 되겠습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님은 4분 모두 1문 1답 방식으로 질문하며 질문 시간은 40분입니다. 보충 질문의 내용은 본 질문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하며 다른 의원의 보충 질문이 있을 시 2명으로 한정하되 질문 시간은 각 5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이태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24만 거제시민 여러분, 경제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태월 의원입니다.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부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직필, 정론의 가치를 추구하는 지역 언론인 여러분, 박종우 시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고현항 매립지 초등학교 신설 문제, 독봉산 공원 조성 문제 및 가칭 중앙공원 계획 관련 건,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 건, 한 아세안 국가정원 조성 관련 건 4가지 사안에 대해 시정질문하고자 합니다. 속기는 시정질문 요지서와 집행부 답변을 속기록에 수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시장님 빠른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거제시장 박종우입니다. 예, 시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2021년 김성갑 전 도의원이 도정 질의를 통해 박종훈 교육감에게 학교 부지만 그 문제만 해결해 주면 도교육청에서 자균학교나 도심성 자금 분교 이런 형태로 지을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 부분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제 인터넷 신문 김철문 기자의 기사에 따르면 사업자 측에서 학교 부지를 기부 체납하겠다는 취지로 언론 인터뷰를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좀 죄송하지만 김천식 과장한테 좀 자세하게 듣고 시장님 다시 좀 나와주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네, 김천식 과장님 한번 불러주십시오. 예, 김수희 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네, 감사합니다. 투자산업과장 김재식입니다. 학교 부지 관련해서 사업자 측과 거제시 사이에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어떤 정리가 그동안 어떤 정리가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난 연도에 도정 질의에서 박종호 교육감님께서 부지 문제만 해결이 된다면은 작은 학교라도 교육청의 선언으로 짓겠다는 도정 질의 답변이 있었고, 그 이후에 우리 시에서는 이 163억 상당의 학교 용지를 어떻게 하면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을지에 좀 고민을 갖다 많이 해왔습니다. 결과 163억 상당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는 학교 지금 현재 계획되고 있는 아파트들에 대한 학교 용지 부담금이 지금 부과가 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을 학교 용지 부담금이 아닌 학교 용지로서
현물로서 대체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학교 용지 부담금을 면제시킨다는 학교 용지법에 따라서 면제한다는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금을 학교 용지로서 대체하는 방안과 그다음 그렇게 됐을 경우에야 저희들이 좀 추계했을 때 한 80억 상당의 학교 용지 부담금이 발생이 되고 학교 용지의 한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행정 계획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좀 기부 체납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검토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장님께 한번 보고를 드렸던 적이 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교육청 경상남도 교육청과 교육지원청 담당 자들과 함께 한번 미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행정 계획이라 하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학교 용지 부담금으로서 학교 용지를 대체했을 경우 약 50% 정도가 좀 해결되고 나머지 50%는 저희들이 한 예로서 대림 1단지 아파트 사업에서 저희들 1000평 정도의 부지를 기부 체납을 받았습니다. 기부 체납을 받고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갖다가 준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요 내용들이 국토계획법에 그대로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획상에 있는 민간 사업자들과 좀 협의를 해서 80억 상당의 부지를 제공받음으로 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들이 좀 검토가 되었고 이 관계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민간 사업자들과 협의하는 과정들이 남아 있습니다만은 법률상에서는 가능하다는 판단하에 사전에 교육청 관계자들과 좀 의견을 교환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공공기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이죠. 그렇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사업자 측에서도 그런 학교에 대한 학교 시설에 대한 어떤 정확한 어떤 계획만 있으면 이 학교 용지 기부 체납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하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죠. 기부 체납을 무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용지 자체는 우리 항만개발계획상 판매 용지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감정평가액으로 금액을 산출하도록 학교 용지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 기부 체납은 아니고 거기에 대한 대체 수단으로서 행정계획을 가지고 했을 경우에 학교 용지 163억 상당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마련되지 않겠냐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서로 윈윈 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금 왜냐하면 학교 용지 문제가 나름의 큰 걸림돌이었고, 도심지리에서는 각 박종인 교육감이 163억이 아니라 63억만 깎아주면 100억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 300억 범위 내에서 짓겠다는 거였는데, 뭐 지금은 163억을 어찌됐든 간에 그 사업자 측에서 기부 체납을 한다 하면은 네. 더 많은 예산적 여유가 생긴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당초 계획은 학교 용지를 확보를 하고 난 이후에 학교 시설을 갖다가 계획을 합니다만은 지금은 현재 도교육청 담당자들과 좀 협의를 했을 때 학교 부지 문제는 지금 해결이 되지만은 비단 학교를 건립하기에는 학교 부지 문제보다 더 좀 우선적인 해결 문제들이 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좀 선결이 돼야 된다는 좀 의견을 그 당시에 제시를 했고 그 관계에 대해서 지금 관련 부서에서 좀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에 뭐 과장님하고 또 저하고도 또 우리 의원실에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했는데 이 부분 잘 마무리해서 지금 학교 신설 여건이 지금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 내용 뭐 다시 시장님하고 얘기하겠지만 잘 좀 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의장님, 시장님 불러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시장님 하는 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 예, 하루 사이에 갑자기 이제 답변서를 보면 신설이 어렵다고 온통 부정적인 얘기인데 이제 가칭 그 교육지원청에서는 저걸 가칭 고연 1초라고 하더라고요. 신설이 급무사를 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이 생기기 전에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급변한 상황이 변하기 전에는 답변서처럼 학교 신설은 어렵다는 것이 교육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우리 박종희 시장님은 학교 신설 문제에 대해 저 개인적으로 뭐
소극적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혜바다 도서관이 무산된 이후로 교육청과 그제시는 어떠한 어떤 좀 긍정적인 정책 협의도 없지 않았나, 단절 수준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하고 우리 지금 교육청에 있는 지원청에 계시는 지원청도 있고 예. 교육감도 뭐 있죠. 아니 교육장님을 말씀하는 예, 예. 교재 교육장님하고는 김재훈 교육장님하고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납니다. 예. 제가 이야기한 교육감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육감님은 제가 미팅 약속을 누차례 지금 했었고 정수만 도의원님을 통해서도 미팅 약속을 좀 했고 요번에 또 개인적으로 만났습니다. 어디서 만나가면 통영 요번에 도치할 때 또 교육감님을 만나서 우리 여러 가지 사항들을 도서관뿐만 아니고 아까 말했듯이 이런 학교 문제를 좀 해결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에 만나자라고 하니까 아주 긍정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찌 보면 시장님 당선된 지가 1년이 다 돼가는데 학교 문제에서만큼은 공식적으로 3번이나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3번에 요청했는데 예. 교육감이 3번이나 안 만나 주신 겁니까? 어떻게 예, 된 겁니까? 한 번은 만날 수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제가 뭐 알다시피 일정상 유럽으로 그때 출장을 가는 바람에 만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공식적으로 만난 적은 없다. 요청은 그러니까 만나는 노력은 했지만은 만난 적은 없다. 이렇게 그 이해를 이름도 하면 비슷한데 자꾸 저를 빨리 안 만나주느냐 이게 농담까지 할 정도입니다. 제가 요번에 만나서. 알겠습니다. 입대 회장이 따르면 현재 우리 평생교육과에서 이제 자료를 받은 그 자료에 따르면 파악되는 학생의 수가 최초에는 120명 정도였다 했다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195명입니다. 약 120명은 신현초등학교로 가고 나머지 한 75명 정도는 수월초, 제산초, 뭐 다른 학교 등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차가 입주가 시작되면 이제 1차 입대위 회장님 말씀을 따지면 400명은 이제 넘어갈 것이라고 이제 예측이 됐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신설을 요구하셨죠. 그러고 이제 그간에 또 그 입대위 측에서 말씀하시는 게 초중복합학교 지금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 학교 시설 복합화 이런 것까지 다양한 어떤 제안을 도교육청하고 거제교육지원청에 했지만 답변은 지금 우리 답변서처럼 세대수 부족으로 안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PPT 1번 한번 띄워보시면 이게 학교 이제 설립에 대한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인데 이쪽에서 4,000에서 6,000 세대가 나오는 것이 초등학교는 2개의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로 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3개 근린 주거구역 단위에 1개 비율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치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관할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2개의 근린 주거 구역 단위에 1개의 비율보다 낮은 비율로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세대 수가 4,000세대 이하라도 그 교육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 과정 중에서 교육장, 교육감, 또 거제시장의 협조 이런 게 있었으면 이런 지금 현재 뭐 어제 신문에 나온 거 그거 아니라도 더 빨리 추진될 수 있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이게 최고 빨리 추진된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런 협조나 요청이나 계속 간담회가 없었으면 이것도 지금 놓을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답변서를 그리 주셔야죠. 그게 진실입니다. 그게 진실이지만 답변서는 그렇게 안 나왔지 않습니까? 답변서는 뭐 내가 답변서 내용을 토대로 내가 막 질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6월 20일 날 기사가 터진 겁니다. 그러면서 6월 20일 날 거제교육지원청으로부터 거제시 평생교육과로 공문이 오게 됩니다. 그것도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예, 부서에서 뭐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예. 제가 또 공문을 보내달라 했고 예, 예. 김재훈 우리 교육장님하고 만나서 이 문제는 자꾸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어느 정도의 역할을 지금 빨리 해야 되고 왜냐하면 학교 문제는 교육지원청에서 먼저 순제적으로 추진을 해야지 이 시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더 잘 알기 때문에 알죠. 예. 그 지자체 사무는 아닌 거 아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그쪽에서 먼저 뭐 이전 시장 이야기해서 그렇지만 이전 시장은 뭐 어찌됐든 간에 유원회 그때 당시 교육부총리도 만나고 어디도 만나고 이래가지고 상문중학교 상동 1초 개설을 위해서 지자체의 일은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 그제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지자체 장이 나서는 거 아닙니까? 그죠? 누가 우리 뭐 도사무 모르고 뭐 지방자치사무 모릅니까? 그런 거고요. 그 PPT 2번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거 전에 이제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창원 북명고인데 총 사업비가 357억 들었는데 창원시가 120억을 부담하고 경남도가 36억을 부담을 하고 나머지 학교 짓는 거는 이제 경남도 교육청이 부담을 해가지고 지은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총 156억을 이제 부담을 한 겁니다. 총 공사비에. 그렇게 하면서 이게 중투를 통과를 한 경우도 했고요. 그리고 뭐 또 다른 예로는 진주에 초중통합학교가 있습니다. PPT 3번입니다. 여기는 초중학교가 공이 뭐 초등학교 25개학급, 중학교 3개학급으로 해가지고 막 여러 가지 이게 이제 입대위에서 어떤 이제 이런 식의 방법이 있다고 제시를 했는데 사실은 잘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PPT 3-1번입니다. 이제 공문이 왔죠. 이제 시장님이 요청을 뭐 하셨다고 하니까 시장님이 요청을 해가지고 PPT 3번 띄워주십시오. 그 공문이 왔습니다. 예. 공문이 와서 이제 이쪽에서 제의를 합니다. 한번 봅시다. 이거 학교 시설 복합화를 해가지고 지금 6월 29일까지 그걸 하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공모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겠냐고 공문이 오게 됩니다. 시장님의 입장은 어떻게 되십니까? 저는 뭐 그에 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지금 그러면 복합 예. 시설 학교 시설 복합을 예. 하루 해서 예. 시설 건립하는 걸로. 그러면 예산을 이게 알기로 이제 그 부지는 교육청이 내지만 교육청이 그 100% 짓는 그거는 100억이 들든 120억이 들든 그 제시가 전액 부담해야 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국비가 한 30% 온다는 거 있지만 예. 그러고 우리가 복합 시설만 전액으로 주는 거지. 예. 그 중에서 또 우리가 국비나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연구를 해보면 충분하게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학교에 대한 뭐 시설 비용들은 저희들이 내지는 않습니다. 다만 맞습니다. 복합 시설에 대한 부분만 예. 내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뭐 잘 알다시피 우리 복합 시설에 이제 초등학교와 같이 이제 공공으로 같이 공유를 하다 보면 약간의 민원적인 부분을 어떻게 잘 극복할 것인가, 뭐 출입구라든가 서로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이제 학교와 수업 시간에 우리 시민들이 또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예,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설계를 하고 협의를 하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다른 곳에 복합화 시설에는 수영장도 있고 그러고 늘 하루 종일 사용을 하죠. 그리고 그럼 만약에 복합화 시설을 짓는다면 시장님은 그 대신 어떤 시설을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은 그게 좀 계획이 됐습니까? 뭐 정확하게 뭐 지금 요 자리에서 100% 바뀔 안 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는 공공시설로 지금 하는 게 이제 체육시설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 예. 다른 쪽에도 체육시설이 많더라고요. GX룸도 있고, 예.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다른 또 우리는 뭐 다른 또 실내 체육 스포츠 뭐 배드민턴 뭐든 요구가 많으니까 다양한 그제 시민들의 요구를 좀 반영해서 복합화 시설도 짓고 학교도 시설하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럼 그래도 여기 우리 그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우리 입대위 그 입주민들이 참 고생도 많았고 마음고생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약속해 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면 뭐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저희들은 학교 시설 복합화 시설에 대한 그 건립에 대한 거는 제가 아까 말했듯이 긍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고 네. 이는 우리 도교육청과 교육감님하고도 한번 조만간에 빨리 만나서 네네. 이 부분은 결정을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럼 6월 29일까지가 공모 예, 맞습니다. 신청 일자인 줄 아는데 공모 신청 기간입니다. 예, 공모 신청 기간이니까 저 평생 교육과하고 좀 잘 해가지고 잘 그렇게 추진되길 하겠습니다. 바랍니다. 예.
그리고 그 학교 신설이 추진되는 동안 통학하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 답변서에 도로가에서 여러 가지 이제 등굣길 안전 그 사업 관련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파악을 정확하게 우리 그 이태열 의원님이 하고 계시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중곡초등학교에 지금 한 30명이 가고 있고, 지금 현재, 네네네. 진원초등학교는 한 93명이 지금 가는 걸로 파악을 지금 하고 93명.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진원초등학교 93명, 중곡초등학교 30명 이런데 이제 대부분의 약 50% 이상은 지금 현재 스틀버스로 네. 이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님 자가용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요. 걸어 다니는 우리 학생들은 거의 10명 이내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부모들이 네, 돈을 내서 버스를 대절해서, 전세 버스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건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우리 하고 있는 우리 입주민들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장님도 지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이 걱정스러운 거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신흥 초등학교까지 걸어가는 데 있어서 지금 사실은 생각보다도 많은 불편들이 있다는 걸 파악하고 우리 지금 도로가에서는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 CCTV뿐만 아니고 네네. 핸서 문제, 그 다음에 우리 통로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다 각도로 지금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 어르신 7명 배치해서 등하교 지도도 하고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아이로 지킴이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동안 학교 신설을 위해 동분서주 뛰어다닌 유로 아일랜드 입주민 여러분께도 그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 전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독봉산 공원 관련해서 이제 좀 질문은 가칭중앙공원하고 독봉산 문제 그 공원 질문인데요. 지난 시정 질문 당시 우리 김선민 의원과 이제 문답 과정에서 가칭 거제 중앙공원하고 또 독봉산 표고 50m 이상 이제 여러 가지 공원 개발을 말씀을 그때 하셨습니다. 5분 능선이라 했습니다. 5분 능선입니다. 예. 제가 잘못 들었. 그 5분 능선 이상 예. 이제 그 공원을 개발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PPT 4번 한번 그 이후에 이제 100년 추진단 거제시 미래 100년 도시공간 정책 세미나가 5월 3일 날 이제 열리고 이 PPT 5번 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쪽에서 이제 이게 가칭 중앙공원이죠. 보현 중앙공원 이래가지고 랜드마크 공원 해가지고 공원 면적 55만 제곱미터 규모의 중앙공원 얘기가 이제 또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지역이 이제 술렁술렁합니다. 이제 아마 우리 토지주는 다른 도시개발 사업을 기대하고 있었을 텐데 이제 갑자기 사유권을 이제 제한하는 공원이라는 도시계획시설을 들어쓴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하고 그렇게 좀 지역이 술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이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예, 지난 236회인가 이렇게 본회의 때 아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우리 네네. 김수민 의원님께서 아마 질의를 했을 때 우리가 거제시는 과연 큰 대공원을 좀 도심이 하는 게 어떻겠나라고 그런 요청을 했고 또 그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네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독봉산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독봉산 한 5분 능성에 네. 지금 임도를 개설하고 그 위쪽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지금 현재 독봉산 계획 용역을 좀 추진하고 있고 또 100년 디자인 추진단에서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와 동시에 고엔천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농업진흥구역으로 돼 있는 농림지역으로 돼 있는 네. 그 부분 일부까지 포함을 해서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 하고 지난 5월에 개최된 우리 그제 미래 100년 도시 공간 정책 아마 세미나에서 우리 우리 교수님께서 네네. 말씀을 하셨던 게 지금 현재 우리 PPT에 보이고 있는 저 부분을 말씀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미나 자료에 있는 우리 중앙공원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에 대한 수립된 사항은 아닙니다. 잘 알다시피 지금 현재 본격적으로 우리 시민들과 하고 논의하기 이전에 우리 전문가들이 자기들 생각
또 자기들 우리도 요청한 게 중앙공원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시의회에서도 나오고 지금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검토를 해서 발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그 참고 자료로 예. 우리 그 전문가들의 우리 거제시 현황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작성한 사항이지 저걸 뭐 확정이라고 저는 생각해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날 이제 시정 질문도 듣고 또 그 내용에 대해서 또 우리가 속기록도 봐서 보면서 그 시장님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방금 어떻게 그대로 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하고 그게 그 구체적인 답변이 됐다는 것은 그 적극적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거는 시장님 생각 속에 있었다는 얘기고 또 그 아마 이제 그 교수님이 아무 그것도 없이 들고 오진 않았을 테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100년 추진단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하실 수도 있고 저는 뭐 이야기한 적은 없습니다. 예, 뭐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생각하는 것은 뭐 다 좋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저도 그때도 이제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이야기 나왔지만은 사실은 뭐 센트럴 파크 같은 이 공원은 모든 도시라면 꿈꾸는 공원입니다. 꿈꾸는 공원이지만 센트럴 파크 같은 공원은 맨하탄이라는 공원은 저게 도시가 1920몇 년도에 뭐 입안을 할 때 도시 계획을 입안을 할 때 반대가 많았답니다. 그런데 그 도시 계획을 입안하시는 그분이 이 센트럴 파크 공원이 없으면 그 비용에 상응하는 정신병, 그러니까 정신치료비가 더 많이 들 테다. 시민들한테 안정을 줄 거다. 이래서 조성이 된 겁니다.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땅값만 5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은 더 올랐겠죠. 예전에 제가 2018년도에 시장 질문할 때 55조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지금은 만약에 도시가 개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 정도의 이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가정을 해서 55만 제곱미터를 추진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를 대략 계산을 해봤습니다. PPT 6번입니다. 여기가 아까 공원 옆에, 공원 부지 옆으로 있는 2-2호선, 대로 2-2호선하고 그 외에 상문동에 있는 상동 도시 계획도로들, 거기입니다. 그 편입, 727제곱미터 편입을 했는데 13억 5천만 원 들어가 있고 약 186만 원 들었습니다. 그래서 55만 제곱미터 플러스 뭐 곱하기 186만 원 하니까 토지비가 1조 이상이 들어요. 1조에서 1조 한 2천억 사이까지 듭니다. 그래서 야 이게 예산이 1조 한 2천억 3천억 되는 지자체에서 입안을 하기에는 너무 거대한 공원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1조 이상이라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하지만 이건 아까 말했듯이 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고 이게 검토되고 있고 또 이거를 가지고 우리 시민들 공람도 해야 되고 또 전체적인 의견을 다 이렇게 조성하고 또 듣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이것도 그럼 상상도 못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근데 지역이 술렁이잖아요. 왜 시장님 아니, 시장님 말 그렇지 한마디가 아이고 그거 내가 계획했다가 사실이 알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개인 아까도 말했듯이 우리 교수님의 의견은 충분하게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이게 대한 교수님의 의견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님 의견도 아니 제가 말씀하신 거니까. 아니 제가 이야기를 한 게 이거는 충분하게 이 정도로 하면 1조 정도 든다라는 사실도 알아야 됩니다. 시민들이 왜냐하면 네. 땅 주인은 그 술렁일 수도 있지만 네. 전체적으로 이 정도 했을 때 이 정도 규모는 듭니다라고 충분하게 시민들도 알아야만이 우리가 이런 조성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까라고 물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전혀 하지 않고 그럼 우리가 밀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오히려 시민들을 우롱하는 일이 될 수가 있고요. 저 생각에는 지금 이 내용을 토대로 해서 장소를 제가 이 자리에서 뭐 또 이야기를 하기가 좀 그렇지만 독봉산과 웰빙공원과 우리 고현천 주변의 일부 농지를 포함한 지금 공원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디까지 연장이 되는가 하면 저번에 내가 도시재생사업 고현동 할 때 제가 그 이야기를 했듯이 지금 현재 고현항 주부도의 지금에서
그 계룡 초등학교 인근까지 그 지금 도로가 한 2.5km 정도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내용도 아마 나와 있었고 그것도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인 녹지 계획을 한번 잡아가지고 우리 백년 디자인 팀에서 나중에 기본 계획에 대해서 아마 그는 의회 보고를 아마 할 거니까 그때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좀 해서 좋은 의견을 좀 이야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가에서도 공원계획 지금 용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게 이제 공원가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말고 능선 위쪽으로 지금 현재 공원 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독봉산도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둘레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레길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지금 예. 현재로는 임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제 시장님 이 PPT 한번 7분 띄워주죠. 이제 시장님 계획이 이제 빨간 거는 제가 임의로 그린 거고 그 안에 있는 계획이 임도 계획이죠. 맞습니다. 예, 예, 임도 계획인데 이제 사실 임도라 하면 임도의 목적이 그렇게 산불 진화 그리고 그 산림 경제에 도움 주기 위해서 조성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은. 근데 이제 시장님은 이제 임도를 개설해서 저 임도를 통해서 등산로도 쓰고 산림 경제도 쓰고 산불 진화에도 쓰고 이제 다각적 어떤 계획을 말씀하시는데 저는 여러 사실은 이 시민들 걷기를 좋아하시는 시민들한테 항상 이제 건의를 받았던 것이 저 대충 뭐 이렇게 가장자리를 그려놨는데 가장자리를 한 1.5m 폭으로 해갖고 산책길을 해서 둘레길, 예. 진짜 말 그대로 편안하게 애들하고 손잡고 한 바퀴 뺑 돌면 뭐 제법 길겠죠. 저게 막 10몇 킬로든 20킬로든 되겠죠. 근데 그런 소소한 둘레길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답변을 네, 해도 됩니까? 네, 네. 예. 지금 현재 잘 알다시피 39사가 아직까지 이전이 안 됐습니다. 네, 네. 그 도시계획이 지금 아직까지 입안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 시는 고행교회입니다. 신흥교회죠. 신흥교회. 신흥교회부터 해서 예. 지금 옛날 석산 주위로 해서 지금 아이파크 1차까지 그 가는 그 도로가 예. 지금 끊겨 있는 상태입니다. 그 나머지는 둘레길이 거의 행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네. 둘레길이.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39사가 이전하고 나서 네. 그 계획이 지금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들이 그 군사보호구역으로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야 뭐 예. 대대 양력의 사업이 예, 예. 끝나면 그러니까 그게 끝나면서 저는 둘레길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현재 둘레길을 할 때, 그 다음에 임도를 할 때 저희들이 가장 크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다시 토지주들의 승낙 문제, 그 부분의 보상 문제가 좀 사실 좀 이게 기간이 좀 걸릴 수 있다라는 거. 요번에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5분 능선 주위에 임도를 개설하려고 하니까 생각보다도 자기들이 토지 승낙이나 이 매입에 대한 좀 부분이 좀 부정적인 사람들이 많다. 특히 왜냐하면 애지에 있는 사람들이 네, 그렇게. 땅이 너무 많더라 이 말입니다. 예. 우리 거제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이 환영을 하고 자기들이 협조를 해주려 하는데 애지에 있는 분들은 조금 여기에 대해서 왜 자기 땅에다가 길을 내려 하느냐 뭐 돈이 이런 안 맞겠죠. 생각들을 아니 그래 돈을 좀 준다 그거는 뭐 네. 우리가 뭐 근데 우리 더 줄 수가 예, 없으니까. 더줄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문제가 있어. 안 되면 나중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해서 노선도 조금씩 변경이 될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그 50% 이상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공원 독봉산이 예전에 그 수양동에 그 주민 설명회를 통해 가지고 예, 그 오분 위에다가 능선. 조성하겠다는 예, 위쪽으로. 그 계획은 또 그 계획대로 지금 용역 중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뭐 그것도 사실은 제가 보기엔 좀 중구장대한 계획입니다. 전망대 세우고 뭐 하고 예, 일단은 저는 그래 해도 해야죠. 해야죠. 그거는 저는 사실 동의가 됩니다. 근데 아까 같이 그 고현중앙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그거는 땅값이 1조 원이 든다라는 그러니까 그 그거에 정도 했을 때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의원님도 잘 알다시피 지금 2-13호선 요번에 이제 개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지금 그게 처음 공사비는 잘 알다시피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지금 현재 땅값이 상승이 되는 바람에 요번에도 약 40억이 더 보상비가 더 늘어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한 60억이면 될 공사가 지금 130억, 많게는 150억까지 갑니다. 그 불과 어떤 킬로지
키로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당시 조금 힘이 들더라도 매입을 했었으면 오히려 지금은 우리 재정 부담이 좀 덜 하지 않느냐. 이런 참 안타까움도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그제 식물원 주변으로 400매덕 들어가 그러니까 돈을 더 많이 들어가 있고 확장하고 지금 부지도 매입 계획을 가지고 예. 있고 발표도 하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 그제시의 의원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왜냐하면 수용 가능한 계획이고 현실 가능한 계획인데 토지비가 1조 원이 들어가는 계획은 이제 아무리 미래고 뭐 생각도 못 해봅니까 이래 하지만 너무 중우장대하고 그래서 그는 예. 일부를 어떻게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어느 부분까지도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성을 맞춰야죠. 그러니까 현실성을 맞춰서 그건 지금 현재 1조가 된다 하면 네. 여기에 대한 부분을 충분하게 우리 또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을 잘 세우도록 그- 하겠습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나서 처음 그 시정주문했던 것이 수월 걸린공원하고 양정 걸린공원 하자는 그런 그 시정주문. 그때 좀 안 했습니까? 저 왜? 그때도 수월 걸린공원에서 얘기하는 게 그때 당시로 토지 매입비만 236억인가 뭐 든다고 236에 지금은 2천억입니다. 2천억까지는 아닙니다. 아니, 2천억까지는 아닌데. 그거 들려요, 지금. 예, 지금 이제 수월 걸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총 그 이제 우리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보니까 약 한 500 토지비, 조성비 다 포함해서 530매덕 되어 있던데 물론 그 기간 동안 뭐 상상한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실제로 그것도 거기지만 우리 당장 이제 공원 조성 계획이 있는 것이 고현항 문화공원 있지 않습니까? 저 8천 몇백 평 되는 저 공원 물론 뭐 실시 설계가 되어 있지만 그 실시 설계 외에도 우리 그제시가 필요한 시설이라면은 그 공원 계획을 할 때 사업자하고 저기하게 조정해서 우리도 그러면 10일 좀 됐게 할 수도 있고 뭐 저 공원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조성할 수 있느냐 그것도 고민해야 되고 그리고 단계별 집행 계획이 수립된 걸린공원 수월 걸린공원, 양정 걸린공원, 독봉산 걸린공원 이거는 지금 2-1단계로 해가지고 집행 계획이 설립되어 있더라고요. 여기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걸 먼저 해결하고 그러고 나서 미래 비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게 100년 디자인 추진단에 사고 100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문제는 걸린공원 문제는 네. 중앙공원에 대한 거는 100년 디자인 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지금 아까 말했듯이 그 세 개의 공원은 지금 공원가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구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0년이나 시간을 해보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 100년을 생각할 때 됐습니다. 100년 뒤에 지구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지금 제6의 종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리고 내가 시장님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내가 하는 건데 우리가 70세 이상 18세 미만 버스비 이 무료 정책도 그제시 의회는 말 한마디 없이 연간 이게 43억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어버이날 행사장에서 갑자기 탕 터뜨리시고 그래서 기습 발표를 하고 이러니까 좀 그때 앞에 앉아 있는 입장에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 의회를 패싱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어느 정도 만약에 조례 제정과 예산이 수반이 되는 정책은 그 사전에 의회와 반드시 좀 협의하고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거는 우리 뭐 그제시에서 단독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않고 어차피 나중에 보건복지부에서 승인이 내려오면 의회 반드시 이는 승인이 돼야 되고 조례가 다 돼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우리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잘 아는데. 근데 그게 그날 대한 내 당시에 받았던 건 아니 그런 게 아니죠. 거의 그래서 뭐 한다고 그렇게 많은 어머님들이 박수를 치시고 환호를 하시고. 보건복지부에 지금 우리가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예, 안 올리고 저 혼자서 이야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회하고 아까 뭐 그 가칭 아까 고현 중앙공원 랜드마크 공원 이런 것도 의회하고도 물론 의회에서 우리 김상민이 상상 했는데 수준이지만. 물어봐서 제가 대답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예. 당시에. 그래서 그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그거는 뭐 이제 그 중장기적으로 생각 예, 그렇게나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계획을, 하시면 뭐 예, 미래 계획을- 비전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예, 예. 우리가 현실성 있는 공원 계획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계획을 입안해서
해주시기 바라고, 아까 독봉산 둘레길도 사람들은 대개 우리 시민들은 큰 정책을 해주면 좋아할 것 같지만 소소하고 내 몸에 와닿는 정책에 대해서 가장 감동을 느낍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예. 신경 써서 주시기 예, 예. 바랍니다.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건설기계 주기장 관련은 어제 우리 그 김정기 의원하고 시정질문 과정에서 이건우 국장님이 미리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제시는 어찌됐든 간에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이제 그 장목에는 우리 관광단지 그리고 사등에는 우리 역사가 대규모 토목공사가 예정이 돼 있으면 필수적으로 외부에서 건설 장비가 들어오고 특히 덤프트럭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덤프트럭이 많이 들어올 테니까 주기장이 당연히 필요한데 지금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김병수 교통과장이 전세 주차장부터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근데 두 개 다 이제 임시 주기장입니다. 오비든 맞습니다. 고현항 예. 우리 마리나 시설이든 근데 또 특히 또 고현항 항만 시설은 그 임시 주기장으로 계속 사용한다면 고현항 사업에 그 전체적인 미관을 해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래서 일단 저는 임시 주기장 사용에 대해서는 또 임시 주기장 마련에 대해서는 당연히 맞다 생각하고 또 그 건설기계 노조에서도 그렇게 또 좀 요구를 하셨고 근데 나아가야 될 방향은 우리 공영 주기장 건설이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래, 아유, 사실 참 또 이 답변을 잘못하면 또 나중에 또 왜냐면 주기장 문제는 비단 우리 민선 8기 때 있었던 것도 아니고 원래 민선 6기부터 주기장을 그렇다고.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독봉산 바로 밑에 지금 아이파크 1차 옆에 사실은 주기장 자리로 지구 지정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주기장하고 아까 주차장하고 어떻게 보면 같이 쓰는 걸로 했는데 네. 그 공사비가 너무 가다하게 된다 해서 지금 변경돼 있는 자리가 지금 현재 사곡에 있는 지금 현재 그 세거제 주요소 바로 밑에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주기장의 역할이 아닌 주차장의 역할을 지금 화물차 주차장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90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이게 우리가 예상 파악을 해보니까 약 대략 한 2,440대 정도가 지금 우리 거제에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그 2,040대 정도 되려면 최소한의 10,000평 이상이 돼야 됩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또 이 주기장을 신고를 할 때 대부분이, 저 외곽 쪽이나 다른 도시에 이게 주기장 신고를 해갖고 또 들어있는 또 덤프는 우리 확인이 좀 불가능합니다. 몇 대가 지금 돼 있는가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거를 정말 의회하고 좀 상의를 해서 돈이 좀 들더라도 좀 획기적인 장소에다가 좀 이렇게 정말 주기장 한번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 그때 당시에 우리 면담할 때가 4월 5일인가 그때 우리 이태열 의원님하고 면담을 하고 난 뒤에 저한테 바로 한 달 뒤에 왔었습니다. 건설노조 민노총에서 와가지고 요에 대해서는 강력히 해달라고 사안을 하고 갔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다른 거는 다 좋은데 장소만 좀 서로 합의를 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또 장소를 정해비면 건설 기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불편해서 자기들이 사용을 안 한답니다. 네네. 설치만 해놓고 또 다른데 불법 주차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시 행정에서 단독으로 하지 마라. 그렇죠. 설치하는 위치는 자기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자기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거를 자기들이 섹터를 정해주겠다라고 그까지 이야기를 하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야기했던 게 이제 우리가 저희들이 한 5군데가 돼서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번 다시 의회에 나중에 검토되면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남 8개소도 설치된 곳이 보니까 그 도심지에서 벗어나 있는 많이 곳이 벗어나 있습니다. 대부분입니다. 예. 그거는 뭐 그쪽에서 인정할 때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최초에 지금도 도시계획 시설이 살아 있습니다. 저 상동에 살아 있습니다. 예. 그게 사실은 이제 복합 주차장 형태죠. 맞습니다. 온갖 그때는 그랬습니다. 가지고. 근데 그때 당시로 저게 저 산을 깨가지고 국가 산단 쪽으로 넣는다고 했는데 국가 산단 사업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이 다 계획이 틀어지는 바람에 저 사업도 안 됐고
그런 와중에 아이파크 1차 아파트, 2차 아파트도 들어서고 발파도 힘들고 운반도 힘드는 여러 가지 상황이 생기고 아주동에 그때 또 그 교통사고 불법 주차된 그 화물차에 의해서 교통사고 나서 사망사고도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일단이라도 크게 짓는 거는 나중에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을 하자 이래서 저 위치로 갔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 한 5개 정도 장소에 공영 주기장 건설을 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 가지 뭐 하고 있다. 그러면 용역을 좀 해야 되겠네요. 용역을 예산 편성해서 하시겠습니까? 예, 요거는 용역을 예산을 편성해서 하겠습니다. 예, 해가지고 이거는 사실은 안 하면 안 되는 지금 사실은 이제 현실까지 와서 버렸습니다. 2,000대가 넘기 때문에. 네네. 그럼 이 부분도 뭐 어찌됐든 간에 하시겠다는 예, 그러니까 그 그거를 답변을 예, 듣는 거로 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용역부터 먼저 해서 위치부터 다시 한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그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인데, 그 한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어제 우리 김선민 의원의 시정 질문이 있었습니다. 저하고는 의견이 다르지만 뭐 저는 뭐 존중합니다. 김선민 의원의 의견에 대해서 존중하지만 하지만 사실관계 유무는 좀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어제 질의 답변 중에 2021년도 12월 용역은 없었다고 선민 의원께서 이제 주장을 하셨고 관광국장은 있었다고 주장하다가 이제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2021년도 12월 달에 국립난대 수목원 예비 타당성 조사 준비를 위한 연구 용역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이 용역은 2020년 12월 발표된 국립난대 수목원 타당성 기본 구상 용역 결과 보고서에 제안된 완도는 국립난대 수목원으로 하고 그제는 난대형 국가정원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안함에 따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1년 12월 용역의 종합평가에는 아세안의 문화교류 선도 및 신남방 정책 활성화를 위한 거점 구축, 경남 지역 정원 관련 자원의 네트워크 거점 조성, 생활 속 정원 문화 정착 등 지역 이미지 개선에 따른 국가 균형 발전 구현, 경남 지역 역사, 문화, 산림, 생태 자원 등을 연계한 정원 생태 관광 활성화 등의 사유로 한해 아세안 정원 문화 조성 사업은 국가, 광역, 지역적 차원에서 그제시에 조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며 사업 대상지는 그제시 동부면 구천리 일원 외 그제시 타 후보지 포함하여 다각적 검토를 통한 선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근거로 기재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용역비 5억이 편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용역비를 바탕으로 2022년 용역이 진행됐고 동부면 산촌리가 사업 대상지로 선정이 되고 공원 기본 계획도 언론에 발표됐습니다. 이랬는데도 확정되지 않았는데 전 시장과 그제 공무원만 헌물 켜고 있었습니까? 이 정도면 거의 정해져서 가는 거 아니었습니까? 전 시장이 해놓은 것에 뭐 우리 시장님 비판을 많이 하시던데 그래도 한 아세안 국가정원을 위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28번이나 서울로 대전으로 경남도로 출장을 다녔습니다. 발이 닳도록 뛰어다녔던 공원과 공무원들 힘 빠지게 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사업이었고 그제를 정해놓고 진행한 국가정원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게 어떻게 합니까? 상황이 바뀐 것은 정권이 바뀐 것 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태일 의원님, 우리가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을 착공을 한 게 2022년 5월입니다.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 착공이 2002년 5월인데 이게 최종 그 산촌 강측지로 된 게 7월 달입니다. 제가 와서 산책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세 군데 빼고 우리 독봉산도 같이 좀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해달라고 했는가 하면 순천만에 있는 순천 정원이 지금 현재 우리 산촌 간척지하고 너무 유사하다 위치가.
바로 바닥가고 지금 현재 매립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순천 국가정원은 약 1조 3천억이라는 돈이 지금 투입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조성이 돼 있는데 우리는 돈 2천억에서 3천억 사이를 해버리면 세미밖에 안 된다. 미니 정원밖에 안 된다. 그에 비하면. 그래서 산림청에서 지경으로 하기 때문에 색다른 산림청에서 독특한 난대숭어원을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요청해서 도심지하고 가장 가까운 독봉산도 한번 추가를 해서 한번 같이 좀 선정위원회에 저희들이 추가를 해준 겁니다. 공문에 있더라고요. 대상지 추가해달라고. 예, 제가 했었습니다. 예, 예. 오자마자 제가 급해서. 그래서 했는데 이제 산족강제지가 돼서 대신에 지금 현재 중림 지금 현재 공원 모지 바로 옆과에 같이 해서 산림을 포함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간척지로 됐는데 타당성 조사 기본 용역을 하고 7월 달에 대상지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마치 대상지 기본 용역 착공이 됐는데 기재부에서 전혀 우리 이에 대한 예산에 대한 부분은 전혀 하지도 못할 수밖에 없었던 게 예비 타당 신청이라는 거를 또 다음에 차후에 한 게 그게 올 2월달입니다. 1월달에 이제 했는데 그러면 이게 도대체가 제가 뭐 전 시장님을 폄훼하고 뭐 못했다 이거 잘했다 저는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다만 어제 주된 얘기가 다만 이걸 한아산 국가정원이 확정이 됐느냐 유치가 됐느냐 이 말은 정말 민감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우리 시민들이 한아세안 국가정원을 하기 전에 난대수공업 때문에 15만 명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그에 대한 서명운동가 해하고 당연히 우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지 누가 완도에 뺏길 줄 알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최대한 노력을 해서 우리 시민들과 다 함께 그런 캠페인까지 벌이면서 5만 대 다 쫓아다니면서 많은 노력들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치를 실패했는데 그 실패를 했다면 더 신중하게 한아산 국가정원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유치가 됐느냐 유치를 확정이냐 이런 문제는 우리 시민들하고 충분한 상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지 이거를 제가 무슨 비판하고 비평하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제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뭐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설레발 전 시장 설레발 친다고 나는 아니 어제 그러니까 이미 뭐 전 시장은 그 지금 뭐 현재 시장도 아닌데 전 시장에 대해서 뭐 이렇쿵 저렇쿵 뭐 이야기한들 뭐 사정이 달라집니까? 그래서 저는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정확하게 우리 시민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 그 제가 이야기하지만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뭐 그런 비판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난대수목은 그래 유치 실패하고 그러면 뭐 한아세안 국가정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뭐 아니 타당성 조사 및 기본 용역이 착공된 게 2002년 5월인데 어떻게 합격이 될 수 있습니까? 그 전에 두 번의 용역을 통해서 그거는 정했어. 그거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추진한 용역이지.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한아세안 국가정원하고 전혀 틀린 용역입니다. 아니 그 정도 완전 어제 뭐 산림청 농림부 외청이라고 이야기하자면 그래도 산림청도 아니 그러니까 추진 우리 근거를 대한민국의 정원이라든지 산림을 다 포괄하는 아니 이게 우리 의원님이 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하고 실질적으로 기본 용역하고 완전 틀린데 그게 같은 용역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런 문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제 앞으로 우리 거제시에서는 이런 문제뿐만 아니고 우리 정말 시민들이 제대로 이제는 알아야 될 것에 대한 거는 전달을 할 때는 매우 신중하게 해야지 잘못하면 엄청나게 오해를 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바뀐 거는 정권 바뀐 것 뿐이고 비슷한 예로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2019년 부산에서 개최된 한아세안 특별정상 그거는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예. 그때 당시로 어제 이제 인도네시아 뭐 대사가 이제 실무 단계에서 제안을 했고 공식적인 제안은 태국 총리가 그 만찬장에서 제안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수용하고 그래 되면서 이제 공동의 이제 협력 사업인데 최근 정부의 기조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한아세안 영화기구 설립 운영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한아세안 국가 영화산업
협력을 정진하기 위해서 한 아세안 특별문화장관회의에서 외교적으로 결정이 된 사안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문체부는 이 사업을 예산 누수 사례로 지적하고 실무를 주도했던 문체부가 자기들 일이 하자고 해놔놓고 이제 와서 낭비 사업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대한민국 영학이라든지 또 이 같은 기재부의 또 문체부의 180도 입장 변화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이거 전 정부 추진 사업이라서 그런 거 아니나 하는 합리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그제 시장이지 국회는 아니지만 저에 대해서는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하자면 안 그렇습니까? 자,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아세안 국가 정원을 하기 전에 난대 수목원을 할 때 왜 우리가 완도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거는 기투자된 국립공원을 조성이 돼 있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는 그때 당시에 우리가 신설하는 비용은 약 2천억 정도 들지만 난대 수목원이 두 개는 곤란하다는 게 주 내용이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알다시피 그거는 산림청에 제가 가서 직접 그것 확인한 거고요. 제가 이거를 가장 주 이유는 기존에 조금 그래도 투자가 돼 있고 기재부에서는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부담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도에 있는 국립공원이 선정된 거고 우리는 그때 전혀 잘 알다시피 산림만 지금 산림청 땅으로 돼 있었지 나머지는 하나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었다. 그게 주된 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에도 기재부에서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왜 너희가 재정을 투입을 안 하려 하노? 그럼 그제시하고 경상남도가 재정 투입을 해라. 그러하면 다시 에타에 신청을 할 때 반드시 넣어라 해서 우리는 약 1,000억 정도 되는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지금 잡고 올 9월 달에 지금 저희들이 에타 다시 신청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관련해 가지고 한 700몇 정도 투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아 놓으셨대요. 그러니까 그거라도 우리는 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손 놓는 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지. 그때 당시도 우리가 만약에 2개를 선정한다 했었으면 우리도 똑같이 선정됐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 당시엔 정부가 문재인 정부였는데. 그러니까 문제죠. 아니 안 그렇습니까? 그런 지금 정부 이야기를 하면 윤석열 정부잖아요. 그때 당시 그런 이야기를 아니, 이제 하면 안 이게 되죠. 저는 기재부의 기재부에는요. 기재부가 기조가 바뀐 거 아닙니다. 아니 똑같습니다. 뭘 똑같습니까? 한아세안 이제 국가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2020년 말부터 우리 시가 경남도 산림청하고 노력을 많이 했고 당시 국무총리 기재부 최상대 예산실 지금 현재 기재부 2차관이라고 합니다. 예산실장 만나 가지고 총력 대응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온 용역비가 확보됐다는 것이 기재부하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거가대교 통행료 3억 용역비 넣어달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우리가 이니시하고 하고 동네가 술렁술렁하고 하니까 3억 넣는 것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5억이라는 예산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 그거는 아까 이야기하더라 아닙니까?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용역이지.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예요. 아세안 그 제도의 국가 정원을 하기 위해서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가는 거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제에서 그러면 시장님 일 추진하면서 아니 그게 아니고 확정되기 전까지 어제 말씀하신 확정되기 전까지 아니 나는 이제는 유치됐다는 말 안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 유치라고 확정하는 건 함부로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게 그렇게 시작으로 정확하게 확정이 다 나오면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아세안 국가정원은 그제를 목표로 세웠고 그제 하기 위해서 진행이 됐던 사업입니다. 그거는 하여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요게 내용을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기는 집행부에서 그렇고. 제출한 업무 협의 자료라든지 출장 보고서 내가 세심하게 읽어봤는데 내가 보기에 제일 적극적인 것이 경남도도 아니고 그제시도 아니고 내가 보기에 산림청입니다. 산림청 눈치 없고로 기재부는 이미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가 보니까 기재부는 이미 마음이 떠났는데 전 정부 사업이라서 깨놓고 이야기해서 자, 제가 들어보겠어. 말씀드릴게요. 시답전은 이후로 예비타당 조사 대상 사업에서 이제 떨어뜨렸고 그제시는 산림청에 인력 지원 요청도 있었죠. 거부했습니다. 사람 없다고. 경상남도에서 보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보냈지만 이 앞전에 우리 업무 협의를 하면서 산림청에서
공원가 공무원 한 명 파견해달라는 그제시에 요청했는데 그제시에는 그래서 사람 그제시는 없다고 안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제시는 경상남도 우리 박한수 도지사님한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지금 보낸 거 지금 보내기로 계획한 거잖아요. 이미 떨어지고 나니까. 아니 5월 1일 날 보냈습니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고 또 국비 이제 아까 말씀한 국비 예산은 그 좀 해달라 이렇게 국가 사업에 지방비를 넣을 수 없다고 최초의 입장은 그제시의 입장은 경남도의 입장은 전에 국비 사업이니까 정부가 다 해라 이런 지지였죠. 기재부에서 너가 돈을 좀 대라 이렇게 됐는데 경남도하고 그제시는 거부를 한 겁니다. 그거는 사실 아닙니까? 전혀 아니고요. 제가 세상에 한아세안 국가정언을 아니 추진하고 공문은 그리 돼 있대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게. 그 한아세안 국가정언을 추진하고 난대 수공을 추진할 때 우리가 그 전에 산림 녹지가라는 한 개를 가지고 했습니다. 대표팀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제가 와서 난대 수공업원을 이제 반드시 또 보냈으니까 한아세안 국가정언이라도 반드시 해야 된다 해서 제가 인력을 지금 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공원가하고 산림가를 구분한 겁니다. 그럼 좀 보내시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우리 시에서는 가봐야 담당 계장이 산림청에 가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래서 제가 세종시에 5팀장을 보낸 거고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 요청을 해서 담당 사무관이 간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사무관이 바로 우리 거제시 요청에 의해서 경상남도에서 지금 산림청에 파견을 보낸 겁니다. 최초에는 산림청에서 거제시를 요청. 그게 거제시 했는데 우리가 가봐야 우리가 산림과장을 보냈깁니까? 그럼 공원과장을 보냈깁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런 거 가지고 우리가 그 의원님하고 저하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참 우스운 서로 간의 입장이 다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고 앞으로 우리 그러고 거제시에서 어떻게 노력을 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장님은 억수로 노력했다 이야기하지만 그러고 어제 말씀하시는 게 뭐 전입 시장 때 확정되지 않은 것 같고 제대로 그게 확정된 겁니까? 확정되지 않은 거를 가지고 아, 그 유치라고 정도? 표현을 하면 안 되죠. 그거 하나는 정확하게 아니, 해야죠. 그러면 아니, 뭐하고 유치하고 그 용역 아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죠. 그러니까 표현을 이렇게 해야죠. 유치를 하겠다라고 해야죠. 아이고 뭐 말싸움하면 아니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안 하는 게 근데 좋겠다 이 저는 말입니다. 기재부에 그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게 그쪽에 뭐 국가 정원이 남발이 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뭐 예, 그렇게 근데 이야기합니다. PPT 8번 한번 떼야지. 이게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청신호 예타 대상 선정입니다. 이제 이게 우리보다 늦었습니다. 이게 우리보다 늦었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예타 대상이 이제 선정이 이쪽에 2022년도 12월 27일 날 선정이 됐다고 보도 자료가 나왔는데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은 한 아세안 국가정원도 출범에 늦지만은 선정대 이유를 추론해 보면 윤석열 대통령님이 선거 기간 중에 포항 죽도 시장을 찾아가가지고 포항에 직접적으로 공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포항 호미반도 국가해양정원 하겠다. 그리고 대선 기간 중에 약속한 국가정원이 세 곳이 되어 있습니다. PPT 9번입니다. 예, 이게 충주 국가정원, 태안 가로님만 국가정원, 당진만 국가정원입니다. 그러니까 기재부가 자기들하고 뭐 협의가 안 됐네, 국가 예산이 없네, 어쩌네 막 하면서도 줍니다. 그래서 포항 호미곶처럼. 근데 한 아세안 국가정원은 계속 그 이야기 하는데 이 전 정부에서 시작한 사업이라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닐까 하는 아니 참 슬퍼지만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인을 안 했겠습니까? 우리 거제시에서도 왜 포항 호미곶은 됐는데 우리가 떨어졌느냐라는 대한 내용을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해보니까 여기는 지금 현재 그 호미반도는 해양생태공원의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처음 할 때는 사유지가 다 대폭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유지가 됐을 때는 사유지에 나중에 매입을 할 수가 없다라고 기재부에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에타의 신청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급하게 어떻게 했느냐면 이 사유지를 빼고 대부분이 공유지로 에타로 해가지고 대상으로 사업을 선정을 대선정한 겁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알다시피 우리 거제시 땅이 외에 그 지금 현재 그 농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농림부 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그 옆에는 옛날에 처음 했을 때 우리 산림지역 그런 중림
그 고구모지 옆으로 있는 산들도 전부 다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유지를 다 매입을 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그리고 그 비용도 만만치가 않은데 이것까지 다 우리한테 포함을 하니까 기재부에서 난색을 패한 겁니다. 지금 그 내용하고 조금 틀립니다. 틀립니까? 예. 그렇게 좀, 그, 저는 뭐 그러니까 우리 이태리언님께서 말씀하신 뭐를 말하는 걸 내가 알겠는데, 이거하고 그거는 조금 구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축소를 하고 우리 지방비도 투입하는 거로 지금 계획을 저희들은 협의를 3분기 때, 하실 예, 텐데, 3분기, 어저께 사실 참 우리 의원님들의 배려 덕택으로 제가 3시에까지 의회를 잠깐 떠나 있을 때 사실은 경제부지사님이 오시다 해서 조금 요거 때문에 사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부지사님께서는 뭐 기재부 또 과장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한 게,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이거는 좀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 왜냐하면 난데 수모원 사건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는데, 또 한아세안 국가정원에서 또 이런, 우리가 만약에 국가에서 우리한테 문제를 일으키면 정말 우리 거제 시민 24만은 이거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기재부를 설득을 해달라. 우리도 적극적으로 설준 의원과 함께 같이 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요, 담당 사무관을 바꿔버렸습니다. 자기들이 자신이 또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지금 입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무조건 우리는 9월 달에, 3분기 9월 달에 무중 예타 신청하고 그때는 받아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지금 적극적으로 어저께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까지 지금 제가 아마 안 되면 무릎 꿇을 정도까지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라고까지 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이게 뭐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노력이 뭐 가시적으로 어찌 보면 계속 노력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예타 대상에서 제어가 되는 바람에 우리가 보기엔 이거는 뭐 사실은 기재부도 어지가 없나? 그제시도 내가 보기엔 뭐 열심히 하신다고 하는데 열심히 안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툭 터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뭐 전 시장, 전 도지사, 전 대통령이 하던 거 아닙니까? 실제로 뭐 이게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오롯이 내 성과가 될 수 없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데, 나는 뭐 시장님은 어느 뭐 특정 당의 시장이 아니라 그제 시민의 시장이 되겠다고 뭐 늘 말씀하셨으니까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리라 생각을 하고. 저는 거제시장입니다. 제가 어디 뭐 서울시장입니까? 그렇기를 바랍니다. 예. 그리고 제가 엊그제 6월 13일 날 산림청에서 하는 우리가 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수목원에서 했는데, 국립수목원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우리 한 100 몇십 군데 시장 군수 우리 구청장들 모임을 연찬회 할 때 제가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모두 발언을 했습니까? 예, 알다시피 그것도 산림청에서 마이크를 저한테 안 줄라 하는 거로 네. 뺐다시피 해서 뺏어서, 우리 그 녹화가 다 돼 있어가지고 저도 참 우사스럽지만, 제가 그 자리에서 정말 내가 한마디는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 한 150여 개에 있는 우리 기자재장들과 우리 산림청장, 그 다음에 그때 산림청에 대한 여러 기관 단체장들이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이건 안 하면 안 된다. 우리 거제시 2번 사기 당할 수는 없습니다라고까지 원색적인 말까지 제가 하면서까지 제가 호소를 했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고, 아까 말했던 그런 뭐 전임 시장, 뭐 전임 정부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해야 될 말들이 아닙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가정원 조성 이제 추진 지자체가 또 우리가 파악을 해보니까 그 내고 포함해가지고 총 31곳이더라고요. 지금 그런 게 기재부에서 난색을 표하는 거 그게 아닙니까? 총 31곳인데 그래도 그 31곳 중에서 우리 거제시가 저는 제일 앞서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도 그러나 이제 그런 건 있죠. 다른 31곳은 이미 지방정원으로 조성이 돼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맞습니다. 우리는 지방정원도 아니고 바로 국가정원으로 가다 보니까
그 완도한테 뺏긴 이유 중에 하나도 이미 그쪽은 그 전남 도립공원이 되어 있었다는 부분이 제일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또 예산도 좀 작게 들고, 그리고 중복된 공원을 할 수 없다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었고, 그러니까 쉽지 않은 싸움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해야 된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하겠습니다. 예, 죽기 살기로 해주시기를 예, 예. 바라고요. 그러고 우리 다른 한 아세안 국가 정원이니까 우리가 한 아세안에 그때 당시에 10개국이었거든. 10개국 대사관도 좀 찾아가시고 대사들한테 야 이거 어찌됐든 한 아세안 그 정상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건이니까 대한민국 정부를 통해 가지고 이거 공원을 조성하자, 같이 힘을 모으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산림청이나 기재부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 사이드에 있는 대사관에도 힘을 얻어서 같이 추진해 보자. 이 부분도 좀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걸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원도는 어마어마하게 이게 이제 그 자기들 올림픽 국가정원 때문에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 관련해 가지고 정말 도 차원에서 힘을 많이 쏟고 있던데 우리 경남도도 거제시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과 업무보고에 전에 국비사업으로 국립해양과학관 건립을 공모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하고 있는데 예.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국가 전액 사업을 국비 전액 사업을 한 지자체에서 동시에 진행을 하면 경남의 타 지자체는 가만히 있겠나. 그래서 저는 이거 또 제 생각은 혹시 이 한 아세안 국가정원 대체 사업으로 여기 좀 낙점이 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죄송한데, 예. 그거는 지금 그건 아니고. 용역 관계에 있지. 그게 지금 또 실질적으로 용역이 나오고 추진하는 우리 공모하려는 시간은 한 2, 3년 걸립니다.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다르다. 예. 아니, 그하고 관광가의 업무하고 그 소관하고 같습니까? 관광과 업무도 이것도 1,000억짜리입니다. 최초에 우리 국가정원도 난대수목원도 1,000억부터 시작해서 그하고는 전혀 이거는 거니까. 이게 정언하고 어떻게 그거는- 가까운 같습니까? 그건 내가 오해했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오늘 한 아세안 국가정원 관련해서 죽기 살기로 여러 가지로 하신다고 하셨고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셨으니까 시장님의 그 말이 빈말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거짓말 안 합니다. 예. 결과로 보이죠. 예. 그럼 네,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제 시민 여러분, 구대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8대 8의 구도 속에 많은 시민들의 우려도 있었지만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초심은 16명 의원 모두 같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회는 민의의 정당입니다. 시민이 없다면 시의회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의회를 찾아오셔서 목소리를 전해주십시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언제나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있습니까? 보충 질문할 분이 없으므로 제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한 2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답변서에 보면은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 부분입니다. 여기는 이건우 국장님이죠. 네, 잠깐 나와주십시오. 국장님 간단하게 물을게요. 예, 문화관광국장 이건우입니다. 예, 국장님, 이걸 묻는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있습니다. 자, 건설기계 주기장 장소 선정이 어디로 되어 있는 오비, 일명, 옛날에 진해만 건설토를 예. 투기를 해서 지금 매립하는 그 장소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라고 소문나 있었는가 하면은 깔따구 장소라. 그래서
거제 시민과 연초 민들이 나서서 발표를 하고 이러한 차에 여기 보면 우리 항만가에서 항만 기본계획에다가 한 10여 년 전에 네. 그걸 해놨어. 저는 지금부터 10여 년 전에 그걸 지정을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연초 진수 공간, 두 번째 모래 하치장, 세 번째 또 저반부두. 그 사실을 알죠? 아시고 있죠? 네. 예. 그래 보면은 지금 현재 모래 하치장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지금 두 군데 중에 한 군데가 지금 주차장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예. 아시죠? 예. 그런데 그 주차장을 사용한다는 것까지도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이제 모래 하치장 관련 건은 또 옥주원 국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항만 수사니까 지금 거기다가 지금 주차장 하고 있는데 절반 정도는 주차장을 하고 절반 정도는 주기장을 하겠다. 그리 답변하셨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과연 주차장으로서 역할이 된다 생각합니까? 우리가 뭐 좋은 그 땅이 있는 것 같으면 뭐 다른 데에 건설 기계 주기장을 하겠습니다만은 뭐 기존 또 화물 차고지를 쓰고 있었고 또 우리가 그 사등에 지금 사업용 차량 차고지가 올 8월쯤 되면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전에 항만 사업소도 갔다 왔었습니다. 우리 장수포에 있는 항만 사업소에서도 일단 8월 달에 우리 그 차고지가 사등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일반 화물차들은 사업용차들은 절반 정도는 빼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강조를 했습니다. 반드시 그 우리가 뭐 차고지 새로 만들면 뭐 가기로 하고 그게 임시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빈 공간에 우리가 또 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 주기장으로 좀 써야 되겠다고 그런 협조를 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주기장 임시로 뭐 협조는 임칭 때문에 또 항만청하고 예, 또 항만 사업소에 공급입니까?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안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 들어가셔도 됩니다. 우리 옥주원 국장님. 네, 수고했습니다. 예, 경제산업국장 옥주원입니다. 예, 조금 있으면 내가 연초면 오비 부두 모래 하치장 민을 끊이지 않아 매일매일 날아다니는 먼지 투성 이런 거 하고 하나는 마상 지방 항만청에서 거제 시민과의 약속 지켜라. 이 두 가지를 우리 국장님한테 참고하시라고 드릴 건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지금 항만 기본계획을 2010년도에 함 잡고 2020년도 잡았단 말입니다. 그것도 보면은 2010년도에 보면 연초 침수 공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또 그대로 지정을 합니다. 지정을 하면서 지금 그거는 이용을 안 하고 있고 단지 이제 주차장만 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서 큰 문제가 뭔가 하면은 모래 하치장을 모래를 넣고 또 반출을 하면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모래가 날려서 아파트 인근이나 주민들한테 원성이 크거든요. 그 관리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항만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본질하고 조금 틀리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야기할게요. 거기 보면은 먼지가 비싼 먼지들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민원들이 수차에 와 있어요. 여기 보면. 그래서 우리 상만가에서는 아니면 국에서는 이걸 아예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겁니다. 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거 챙겨서 예. 민원들이 이런 어떤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 지시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반영이 맞도록 빨리 절차를 밟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예. 감익팀에 주고. 보충 질문이 없어서 했는데 보충 질문 예,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어느 부분의 보충 질문입니까? 이 지금 이태일 의원이 질문한 내용하고 관계 있는 거죠? 질문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네. 질문이 없어요. 자, 그것도 빠른 건 받아야, 빠른 건 받아야 하겠어요. 예, 예,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켜고 이야기하세요. 보충 질문을 허락해주고 안 해주고를 떠나서
왜냐하면 절차가 안 맞아서 그렇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충 질문이 있으면 발언이 끝나고 나서 바로 물어보실 때 손을 들어야 되는데 자, 이태일 의원님, 제가 발언자가 누군가 하면 보충 질문을 한 사람이 이태일 의원입니다. 그래서 이태일 의원한테다가 제가 동의를 구할 겁니다. 그거 좀 기다려 주십시오. 이태일 아니, 의원이 제 안 말은 된다면 제 동의가 문제가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이미 보충 질문을 받는 시간은 지나갔다 이 말입니다. 지나갔는데 그래도 하나가 놓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 질문에 대한 다시 확인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결국은 누가 더 승인을 해줘야 되느냐? 우리 이태일 의원이 알겠습니다. 시정 질문 한 사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내 멋대로 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럼 그건 동의하지 이해하시겠어? 않겠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 이태일 의원 이야기처럼 사실은 보충 질문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데도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은 한 번은 제가 질문한 자의 의견을 들어서 성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일 의원님 보충 질문 받아드릴까요? 예,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어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시장님 발언대로 놔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거제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노재하 시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보원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시민의 행복과 거제의 발전에 의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고 계신 박종훈 시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에 관심을 갖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행정타운에 관한 내용입니다. 시장님, 지난 9월 28일 날 시장님께 행정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린 바 있습니다. 예. 시장이 되시고도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타운 조성 사업의 내용들을 꿰뚫고 계신 모습이 그날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당시에 이제 답변 내용 또한 이제 단호하고 자성감 있게 답변도 하셨습니다. 그날 답변에 있어서 행정타운 조성 사업 어떻게 하실 건가를 여쭈어 봤는데 시장님께서는 협약서대로 계획을 조정하고 공기를 연장할 수는 없다. 재정 투입을 해서 공기 안에 마무리하겠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지금 그 답변 내용하고 현재 어떻든 계획하시는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요? 예, 그때 당시 그렇게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현재 하고 있는 사업자하고 미팅도 하고 현장도 직접 가서 확인해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하니까 자기들은 가장 큰 문제점이 지금 너무 흙이 너무 많이 나온다. 사토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사토에 대한 비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재정 지원을 좀 해달라. 그렇게 해서 그럼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담당 직원들과 그리고 지금 현재 감리로 보고 있는 관광개발공사 감리단하고 다 같이 협의를 봤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비용과 그쪽 지금 사업자가 생각하는 그 공사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우리가 국가에서 가장 표준이 되는 용역회사가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을 해가지고 얼마만큼 반출됐고 얼마만큼 사도 처리를 하는가를 파악을 하자라고까지 했는데 그 또한 의회에 우리 한번 아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들이 갔지 않습니까? 예. 가서 했는데 이게 의회에서도 설랑설레로 이게 과연 행정에서 재정 투입을 해도 되느냐? 왜냐하면 지금 해박스대로 지금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고 그 업체하고는 지금 계속적으로 만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는 지금도 계속 지금 저희들한테 지금 금액은 정확하게 이야기는 안 하나 빨리 행정에서 재정 투입을 해달라라고 계속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변에 있어서 이제 재정 지원 의사를 피력하셨습니다. 예, 그런 데 있어서 사업자와 또 우리 시가 재정 지원 규모를 얼마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 차이가 있어서 국가가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원가 분석 용역을 추진하겠다라고 예, 하셨고요. 맞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우리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 보고하기를 지난해 11월 부지정지공사에 대한 원가 조사 용역을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아마 예. 시행한 것으로 알습니다. 예. 과학기관은 근데 이게 지금 원가 용역 결과가 언제쯤 나오게 됩니까? 지금 결과는 아직까지 안 나오는 이유가 예. 그 이후로 우리 참여하게 예. 서로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가장 큰 또 문제가 한 게 있는 게 당초에 세경 주식회사 컨소시엄에서 원래 그 2016년도에 8월 29일입니다. 민간 사업자 시행 협약을 했었습니다. 그때 민선 6기 때 했는데 그 이후로 2020년 3월 12일 날에 우리 대륙건설 그 컨소시엄과 이게 민간 협약을 할 때 31억 7천만이라는 돈이 대륙건설에서 세경으로 돈이 넘어간 돈이 있었습니다. 예. 이 돈이 도대체 이제 우리는 현재 이 돈에 대해서 출처를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의회도 지금 보고를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간 사업자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했고 우리 거제시에서만 이거를 중재를 서준 상태였습니다. 그럼 31억 7천이 무슨 돈이냐?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공사비를 못 받았던 부분이다라고 이제 해서 이 세경건설이 아닌 세경건설의 하도급 업체에서 소송을 붙어서 그때 당시 법원에서 아마 인준이 되어 있는 상태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진행이 안 되고 법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2020년 3월 12일 날에 이게 다시 대륙건설 컨소시엄과 민간 사업자 시행을 해버린 겁니다. 그럼 그때 당시 그 내역서에 확인을 해보니까 왜 31억 7천이냐고 확인해 보니까 이게 준공 타절 기승금으로 준 겁니다. 협약서 내용하고 전혀 관계없이 예. 그러면 그 내용을 보면 요번에 다시 계약했던 2020년 3월 12일 날 대륙가 할 때는 컨소시엄 할 때는 요 제일 먼저 특약사항 제일 마지막 7항에 이 내용을 딱 적어놨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적어놨는가 하면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의 을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말서 우리 대륙산업개발에서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협약 진행이 어려울 경우에 을이 지급한 부담금 31억 7천만 원을 공정률에 따라서 각각 을이 서로 상호해서 정산을 한다.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현재 대륙산업개발 컨소시엄에서는 이 31억 7천도
포함을 해달라, 내놔라. 갑이라 하면 어디를 말하는 거죠? 그제시죠. 그 내용이 해박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다 이런 예.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대륙건설에서는 31억 7천만 원을 선지급을 그전 세경에다 하고 자기들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포함을 해서 지금 현재 이제 자기는 정산해 달라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 내용도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는 부분을 해박서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기는 이 내용이 어떤 항목에서 어떻게 해서 그 31억 7천만 원이 된 거를 파악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이거는 그제시에서 중재를 서고 업체들끼리의 상호 간에 돈을 주고받아 사건입니다, 이게. 근데 지금 현재 대륙건설 컨소시엄에서는 이 돈을 안 받으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정산을 해달라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로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시죠. 예.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세경건설과 예. 이제 대륙건설 사업 간에 사업 설계 과정에서 서로 간에 이제 계약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게 말씀을 예, 하셨고요. 이제 그제시에서 31억에 관한 부분을 우리가 이 협약서에 각각 거제시와 또 그리고 대륙건설 사업이 이 부분은 공동 책임을 지는 내용의 부분이 협약서에 명시가 돼 있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특약사항이 근데 그 내용에 31억 대해서 7천만.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그 협약의 내용을 우리가 동의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니 그런 게 동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박시 찍어져 있었던 거고.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대한 우리 시가 그 부분을 책임질 만한 나름의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만 거기에 동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사로운 계약에 일어나는 내용들을 우리 거제시가 어떤 근거로 아니 거기에 사사로운 계약이 아니고 우리하고 지금 2차로 대륙 산업개발 컨소시엄하고 협약을 할 때 이 특약사항 제일 마지막 편에 이걸 넣어놨더라 이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정산을 해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지금 돈을 또 대금을 판매 대금과 지금 현재 사토의 처리 비용과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정산을 만약에 국가기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이 돈을 어떻게 서로 상호 간에 협약을 해서 요 보면 정산할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서로 상호 협의하에 그 공정률에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 거제시와 지금 현재 대륙산업개발에 첨예한 관계가 지금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예. 좀 드리자면은요. 이제 대륙산업과 서경 간의 사업 이제 뭐 승계하는 과정에서 그게 강제 이행금이든 이행보전금이든 아니면은 유치권 과정에서 일어났던 일이든 31억은 정확한 내용을 제가 파악은 하기 않고 있고요. 근데 그 해박서의 내용에 있어서 서경과 대륙건설 산업 간에 이제 어떻든 이제 계약 형태이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거제시하고 대륙하고 한 겁니다.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제 말씀은요. 예. 31억에 관한 내용은 대륙과 서경 간에 아니 그 간의 거래 관계지. 그 거래를 거래 한 거고 관계를 우리가 이제 재정으로 투입해서 31억 7천을 준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대륙 컨소시엄에서 세경에다가 돈을 31억 7천을 준 겁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자세하게 몰라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인 타절에 대한 준공금을 기성으로 받은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돈이 31억 7천이 된 이유가. 그래서 이제 특약사항을 우리는 보고 이 돈이 도대체 어떻게 마련되어 있는 거 우리 궁금해 놓으니까 제가 이제 시장이 되고 나서 이거를 이제 파악을 하는 과정에 이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을 좀 해봅시다라고 했고 또 이 부분에 대한 입금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우리 거제시에서 이제 중재를 써서 그 우리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천진이라는 엔지니어링에서 이제 얼마나 또 더 사토가 남아 있고 좀 다시 그 암이 남아 있는가에 대한 또 기본 설계를 하고
이제 이게 대륙산업개발과 우리 컨소시엄에 계약을 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예, 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제 사실상은 이제 민간업자의 경우에는 예상된 우리 암은 나오지 않고 예. 부족하고 사토량이 증가해서 돌을 팔아서 그 공사대금으로 이제 비용을 충당하는 형태인데 암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사토량이 너무 많아 사토량 처리 비용 또 거기에 따른 운반비. 자금 부정 예. 현상으로 해서 이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 거제시의 저쟁 지원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3월 17일 날 우리 거제시가 회신을 했습니다. 그 회신 내용은 협약서상 발파한 감소 시 부지 조성 계획고 조정하여 보존토록 명시되어 있어 협약서대로 이행을 지시하는 형태로 우리가 답신을 보냈습니다. 맞습니다. 즉 9월 28일 날에 재정 지원 계획을 하겠다 이랬다가 이제 올해 3월 17일에 있어서는 이제 협약서대로 부지 계획도 조정을 해서 하라. 좀 입장에 커다란 변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변화의 배경 배경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 배경이 이제 아까 31억 7천만 원도 포함됐다. 그렇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래 하니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게 사실 우리가 상상을 했던 한 100몇십억이 됩니다. 요 자리에서 정확한 뭐 금액을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100억이 넘는 돈을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파악을 해 있을 때는 이런저런 걸 했을 때는 저희들하고는 한 절반 이상의 차이가 났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들하고 서로 대화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의 그러면 누가 그 정도까지 받을 것 같으면 우리는 더 이상의 재정 지원을 할 수가 없다. 그 정도 금액은. 그래서 그냥 그 누구가 하는 대로 해서 우리 협약서대로 하라. 그렇게 공문을 보낸 겁니다. 현실적으로 재정 지원의 필요성은 있으나 민간 사업자가 과도하게 요구하고 있어서 협의점을 찾기가 어려운 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협약서대로 하라 이렇게 하셨. 예, 다른 그다음에 또 거죠. 의회에서도 그게 통과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또한 우리가 의회도 미리 얼마 정도 된 상태에서 의회하고도 미리 사전을 조금 예상으로 조금 간담회 재정 지원 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예, 통과되겠느냐 이렇게 그런 말씀하신 생각들도 거죠. 예, 있기 때문에 미리 사전에 어느 정도가 나와줘야 우리 그 행정에서 지금 어느 정도 재정 지원한 게 합당하다고 어느 정도 아웃라인에 나와줘야 우리 의회다 또 그에 대해서 한번 서로 간담회를 한번 해야 하고 나서 우리가 정리를 하는 게 안 낫겠나 이런 그럼 생각이 거제시의 있습니다. 입장에 있어서 그 재정 지원 계획을 분명히 하겠다. 이제 그런 입장을 거제시의회에 밝혔나요, 시장님? 저번에 그래 제가 근데 시정 거기에 질문할 때 이제 네. 동의를 하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뭐죠? 아까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납득이 안 가는데 의회에서는 납득이 가겠습니까? 자, 협약서대로 하라 부지 계획부를 조정을 했어. 자, 그렇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기 안에 할 수도 없고 협약서대로 한다라는 것은 매우 비현실적이고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말씀도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협약을 조정할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죠? 공기가 늘어나죠. 또 그리고 공사비도 늘어나 안 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제 시장님께서 가장 강조하셨던 공기 안에 예.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해서 당초 계획한 바대로 경찰서와 소방서를 내년에 공사를 마쳐서 기반 시설을 설치해서 25년도에 착공토록 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시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길이고 어려운 관광 끝에 16년 이어져 왔던 것들을 어떻게든 마무리하겠다는 것을 이제 강조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자, 협약서대로 했을 때 공기는 당연히 연장이 되어지고 그다음 범면공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나고요. 또 지금 이제 계획고까지 팠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 골재 산출량, 그다음에 사토 양을 거의 이제 정확한
형태로 예. 확인이 되어졌습니다. 또 맞습니다. 밑으로 팠을 때 얼마 정도 깊이를 구착했을 때 233만 제곱미터에 세제곱미터에 해당하는 암을 어느 깊이까지 파야 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0m 이상을 파야 된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이제 굴착이 깊이가 되어지면서 결국은 당초 예정했던 우리 행정타운 부지 규모보다 훨씬 줄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맞습니다. 또 그에 따른 부담은 더욱 늘어나고 골체가 없는데 그 골체 대금을 어떻게 또한 감당할 것이고 해결할 것이냐, 이런 점에 있어서 매우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내용이다라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 계획고대로 하자라는 것인가요? 계획고를 조정해 협약제도를 하자는 것인가요? 예, 지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쪽에서 지금 현재 그 대륙산업개발에서 컨소시엄에서 지금 요구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하고 우리하고 아까 말했듯이 금정적으로 너무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시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시고 재정 지원 계획을 하고자 이렇게 추진하셨습니다. 예, 예. 또 추경에 그 예산을 어떻든 토사 운반 비용이라든지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우리가 지가 책임질 부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죠. 그런데 그 가졌다가 왜 그게 진행이 안 되었죠? 그래 아까 이야기했죠. 그쪽에서는 100몇십억으로 지금 내 이야기를 뭐 정확한 금액을 이야기하지 그렇지만 우리하고는 괴리감이 거의 배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더 이상 어떻게 우리가 진행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해서라도 재정 지원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제가 말씀 예. 조금 드릴게요. 어떻든 추경에 대한 예, 이제 반영 계획도 되어졌고 또 그 예산을 우선 이제 추경과 의회 동의를 거치기 전에 또 한 과정을 거쳐야 되죠. 예, 어디입니까? 지방투자심사, 맞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졌죠? 11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11월 16일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재정 지원의 일부 계획들을 진행하고자 했지만 재정투자심사위원회에서 재검토 의견이 내려졌잖아요. 예, 예. 거긴 왜 그렇습니까? 똑같습니다. 그 아까 말했듯이 여러 가지로 이게 지금 현재 금액 자체가 31억에 관한 내용인가요?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 전체적인 거기에서 나온 내용들은 사토량, 암, 잔종량, 부종량, 또 계획고 조정 시의 문제, 또 여기에서 보전해야 될 어떤 금액 산정, 이런 내용의 근거들을 제대로 이제 제시하지 못했다. 그래서 종합적이고 이제 그와 같은 근거들을 확보해서 다시 올려라, 이런 내용으로 저는 정리가 되어진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미확정됐기 때문에 그때 당시 가장 큰 원인입니다. 금액 자체가 전혀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일들을 자, 그런 데 있어서 예. 그것을 이제 원가 조성 용역, 이게 사실상 과학기간은 45일이지 않습니까? 예, 예. 10월 달에 시작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계획고까지 팠기 때문에 골재량, 또 부족분, 이런 내용들은 거의 나오는 내용이고요. 그게 나온 게 아까 말했던 또 나온 기본적인 기성금에 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협의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그게 나온 게 기본적으로 나온 게 70매덕이었습니다. 아까 자꾸 지금 설명을 하는데 그걸 놓은 게 70매덕인데 저쪽에서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대화가 많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시장님이 해박서대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인 거네요. 우리가 생각하는 금액은 약 한 70억 정도 되는데 그쪽에서 생각하는 거는 한 100억이 넘는 걸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더 이상 그쪽에 진행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비용에 관한해서는 이제 그런 금액적 차이가 30억 정도 차이가 나나요? 그럼요. 아닙니다. 배 차이 납니다. 배 차이 약 납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정확하게는 정확하게 그 아니에요. 금액의 차이를 저희가 알 수가 없고요. 예, 예. 또 각각이 내놓는 금액의 나름대로 객관적인 근거 자료들을 제가 지금 모르는 상황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한번 우리는 말씀을 객관적인 국가기관에서 원가 산정 용역 결과를 서로 간에 합의점을 찾자 이런 내용의 방안들을 지금 찾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계획을 필요했잖아요. 예, 예. 원가 조성 용역 결과는 언제쯤 나옵니까? 지금 그거는 아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잠시만 우리 과장님께서 과장님이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도시계획과장 조상천입니다. 지금 이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아직 끝은 안 났고요. 예, 금액 자체를 뽑아낸 부분, 금액이 계략적으로 지금 금액이 나와서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드린 상태거든요. 예, 저희들은 공사비 개념으로 적합을 했고, 사업자 측에서는 공사비 플러스 아까 재경비들, 그 다음에 그 석산 개발 방식이니까 석산에 돌이 제대로 나 있는데 돌이 안 나오면은 흙이 많이 물 거에 따라서 영업 그 효율 부분까지 따져서 그 저희들한테 제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공식적으로 접수된 거는 서류상으로 그 얼마 해라 온 사항은 저 앞에 온 사항이고 그 뒤에는 비공식적으로 자료들이 그런 거를 포함된 사항이었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해박세로대로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은 공장 중단까지 즉 공기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그야말로 이제 공사 중단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조건이다 이런 판단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입구 조정을 한다면은 지금 공기를 언제까지 할지도 예측할 수 없잖아요. 당초 그 협약서대로 그 뭘 모자란 부분을 예구를 해서 하는 게 할 것 같으면 예구라는 비용과 그 비용에서 그까지 감안해야 될 사항이라서 공기는 얼마나 그럴지 예측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예, 공사 과정에 나오는 골재를 매각해서 공사 비용을 이제 충당하는 형태인데 이제 공사 골재가 안 나오니까 공사 비용이 충당이 어렵고 또 깊이 파면 팔수록 사업비 부담은 크게 더욱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행정사업 부지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거 조정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납득하기 어렵고요. 민간 사업자 또한 지금 임계점에 다다랐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예. 그래서 장비도 줄이거나 하청과의 기성을 제대로 정산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대거 조정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소송으로 비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기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협약서도 일종의 계약서입니다. 당초 협약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협약서대로 요구한 사항은 하등에 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서로 협의해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협의가 안 되니까 갭이 너무 크면은 결국 원 협약서대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지금 자, 그런 상황입니다. 협약서가 계약입니다. 마찬가지로 1차 공사에 있어서도 서경과 우리 거제시는 계약입니다. 그 당시에도 거제시 입장은 협약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민간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전금을 몰취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결국은 부당이득금이라고 판단해서 우리가 서경과 소송이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어졌죠? 몰취한 부당이득금은 반환했습니다. 예, 해소했습니다. 해소의 결정적 이유는 공사 중단, 협약 해지의 근본적인 사유가, 즉 기책 사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제지의 잘못으로 판단했습니다. 즉 이 공사의 전제는 골재량이 얼마만큼 있느냐? 있는 만큼 그것을 팔아서 매각 공사비를 충당하는 것. 그 전제가 되어지는 골재 계획량의 오류가 이 문제의 결정적인 이유라, 즉 협약 해지의 근본적 사유라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지금
우리 소송으로 간다고 했을 때 협약서 내용이 계약이라고 하지만 소송 결과는 지난번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여기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소송 결과는 그 결과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제가 솔직히 판사는 아니지 이야기해 않습니까? 보세요. 검사도 아니고. 또 비슷한 지금 조건과 비슷한 형태로 공사가 지연되어지고 똑같은 형태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그래서 저는 소송으로 가서는 우리가 실익이 없다. 또한 진안하는 과정을 거쳐서 또다시금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지고 해법을 찾지 못한 채 방치 안으로 가고자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고 무책임하다 이런 판단도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 소송 또한 우리가 지난번 소송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겠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요. 다를 리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런 점에 있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의회가 의견을 듣고 싶다. 결정을 해달라.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당연합니다. 지금 현재에 있어서 우리 시가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자, 시장님께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잠깐만 나오시라고 그래 놓으셔 이게 순서가 막 엇갈려 안 되겠습니다. 예, 과장님 고생했습니다. 네, 네, 시장님 발언대 놔주십시오. 네, 노재 의원. 예. 잠시 양해 말씀을 할게요. 예. 지금 점심 시간 등을 해서 계속 하던 질문을 한 중단하고 식사를 하고 계속 이어갈랍니까? 아니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거는 그러면- 마치고 하지 행정타운은. 노재 의원한테 판단을 맡기겠습니다. 행정타운은 제 답변 듣고 예, 예. 답변 듣고 듣고 이제 마치는 거로 예. 예,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 양해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타운은 마무리를 그건 조금 더 하실랍니다. 예, 길어질 것 아, 같아요. 그래, 예. 하여튼 일단 마치는 노재 걸로 하겠습니다. 의원이 예. 시장님 답변 듣고 저는 예. 사인 주시면 예, 그렇게 식사 시간을 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제 마치 아니, 그 답변하시죠. 그렇게. 이제 소송, 그 다음에 계획도 조정. 아, 자, 이 두 가지가 예. 대단히 예. 바람직하지 않는 해결 방안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관한 시장님 입장을 듣고 싶다 이런 말씀이에요. 예, 예.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을, 예. 질문 내용을 잘못 판단하고 있은 모양입니다. 하여튼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노재하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1차 때 우리가 서경하고 컨소시엄 할 때 문제가 된 거에 대한 부분이 똑같이 2차에도 이렇게 됐다는 게 정말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1차 때 문제가 됐던 내용이 2차와 똑같은 거는 정말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이 집행부에서 정말 큰 잘못을 한 겁니다. 잘 알다시피. 그렇다고 저도 뭐 여기에 대해서 뭐 그때 당시는 없었지만 지금 현재 시장으로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다시 한 번 더 과연 암이 얼마나 있는가 그 천진에서 암을 판단을 맡겼단 말입니다. 설계를 다시 맡겼다고. 그때 해봐 용역비에 3천만 원이 안 됐습니다. 2천만 원 정도 돼서 내가 기억하고 있기로는 아니 이 중차대한 사항에서 또 그때 당시 유치권도 지금 설정이 안 돼 있는 상태였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유치권이 없었습니다. 다만 재판에서 재판 계류 중에 있었던 상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왜 대륙건설과 컨소시엄으로 계약을 했는가? 다 이게 도대체 지금도 이해가 안 갑니다. 지금도. 그리고 31억 7천만 원이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이것 또한 저도 궁금해서 너무 이거를 달라고 지금 하는 대륙건설시엄과 우리 거제시 입장이 지금 너무 첨예하게 지금 돼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정말 이거는 진상조사라도 해서 왜 이렇게 세경하고 했을 때와 똑같은 대륙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31억 7천이라는 돈을까지 대륙에서
재경으로 주게 만들어 가지고 계약을 했는가? 제가 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대륙건설하고 우리 거제시하고 너무 첨예하게 틀리고, 대륙건설에서는 석산 방법으로 해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석산 방식인데 불구하고 이는 공사가 아니다. 부지조성공사라면 부지조성공사에 준해서 자기들이 돈을 받을 건데, 이는 부지조성이 아닌 돌을 팔아서 이윤을 창출하고 그에 대한 공사비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석산 개발 방식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는 일반 그 단지 조성하고는 전혀 틀린 지금 계획이다 말입니다. 지금 이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경우는 대한민국 어디로 가도 이런 계약이 없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이거를 국내 국외의 다른 용역 회사들도 이오는 부분에서 굉장히 사실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용역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단지로 해가지고 공사 방법이었다면 이게 충분하게 바로 이렇게 놓을 건데, 이거는 석산 개발 방식으로 해서 이게 계약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은 왜 돌이 넣어야 되는데 흙이 안 넣어부터 해서 자기들이 이런 여러 가지의 비용들을 내놔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하니까 지금 시간이 걸리고 있는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지금 말씀하신 시장님 말씀, 이런 사태까지 비계적이게 된 연유에 대한 정확한 파악, 또 그 부분에 대한 과실에 대한 책임 제대로 규명되고 밝혀져야 된다, 동의합니다. 다만 지난 9월에 답변에 있어서 그런 과거들을 책임을 묻기보다는 현재가 중요하다, 또 이것을 얼마만큼 공개안이 마무리 질 것인가, 그런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단호하게 강조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재정 지원을 해야 그러다가 된다고 봅니다. 3월 17일에 이제 계획고 조정으로 입장의 변화, 그 계획고의 조정이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제대로 따져봤는가,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공기안에, 그렇지 않으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사업들을 제대로 마무리하기 위한 해법들을 찾아보라는 뜻에서 저는 이제 질문을 드린 거, 그 해법을 찾는 문제에 관한해서는 정신 먹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회장님 잠깐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조기 시간을 갖게 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